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핑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핑거가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대로 유지를 했었으면 너무나 좀 좋았겠지만 결국에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죠. 자, 이런 급등의 이유와 또 이렇게 좀 밀렸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선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일단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자, 장 초반에 났던 이 급등세 자체는요, 핑거와 이 가비아라는 그룹, 요 두 그룹이 업무 통합 플랫폼을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근데 결국에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우리 핑거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자, 앞으로,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향후 다가올 우리가 대비해야 할 모멘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금일의 상승 이유 먼저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자, 핑거가 가비아라는 그룹과 같이 ERP 또 그룹웨어 결합 업무 통합 플랫폼을 제휴를 했다. 자, 이 ERP 시스템이 결국에 그룹웨어 시스템의 일종인데, 일단은 이 가비아라는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가비아는요, 클라우드나 아니면 이 그룹웨어 같은 이런 것들, 이 IT 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ERP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한 가지 이 기업 내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자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좀 용이한 그런 시스템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결국에는 이런 기술력은 다 대부분 가비아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핑거와 가비아가 같이 어떠한 업무 플랫폼을 공동으로 뭐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애시당초 이 가비아라는 그룹 자체가 ERP 및 아니면 뭐 클라우드, 그룹웨어 요거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핑거에 어떤 기술력이 있길래 이 가비아라는 기업과 같이 공동으로 플랫폼을 개발을 하는지, 이 부분 여러분들 물음표를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 핑거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를 봤을 때 대부분 여러분들 다 이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핑거의 이 대표적인 제품들에 관련된 설명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뭐 풀뱅킹, 금융포털, 오픈뱅킹, 글로벌뱅킹 뭐 등등등에서, 자, 은행의 기본적인 업무, 금융권 서비스, 금융 서비스, 뭐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 국내 금융기관 등등등에서 대부분이 다 이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제품 설명도 마저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금융 업무를 지원하고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런 키워드들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핑거라는 기업은요,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를 주력 사업 제품으로 미는 그런 기업인과 동시에 주요 고객사 또한 금융기관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이 클라우드 그룹웨어 1위 기업 가비아와 종합 핀테크 선도기업 핑거가 힘을 합쳤습니다. 자, 디지털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자, 기업 고객에게 최적화된 업무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대요. 자, 그러면서 양사는 기존 파로스 ERP에 그룹웨어와 협업 기능을 더해서 통합 회계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협업, 그리고 효율적 자금 관리, 또 경영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은 내년 초에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일단은 우리 핑거 같은 경우에 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좀 주요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근데 가비아는요, 이 금융기관만 특정해서 놓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보통 주력 이 고객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이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핑거가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풀과 금융 서비스 관련된 기술력이 이 가비아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풀과 더불어서 기존에 이미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었던 그룹웨어 서비스, 그리고 ERP 서비스가 이렇게 한데 뭉쳤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 시장에서는요, 대부분 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금융기관 쪽에 좀 특정이 돼서 발생이 되고 있는 우리 핑거 같은 경우에, 이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발 매출도 발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를 통해서 사실상 별로 좋지 못한 이런 실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핑거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장 초반 많은 수급들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근데 자, 방금 다시 내용 같이 한번 좀 보셨을 때요. 우리 핑거와 같이 이 가비아란 기업이 손을 잡고 공동 플랫폼을 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 속에서도 사실은 여러분들 이 가비아가 좀 주력으로 이 공동 개발을 리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의 실망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불행 중 다행인 건 음봉 마감으로 장 마무리를 하진 않았다라는 점이 일단은 여러분들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 핑거의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수주 현황도 같이 한번 좀 보셨을 때 지금 이 수주 잔고가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단위가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약 276억 원. 자, 요 기준은요 24년도 반기 보고서 기준이기 때문에 6월 말 기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7월 달부터는 아직 반영이 되진 않았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7월부터 12월 달까지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수주 잔고 금액이 약 276억 원가량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황인데, 자, 보셨을 때 24년도 1분기와 2분기 매출액만 놓고 한번 좀 봤을 때 약 315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아까 남아있는 수주잔고 276억 원을 더해도 자, 전년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역성장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핑거 입장에선 어떠한 좀 실질적인 수주나 어떤 뭐 공시 계약들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주목을 하셔야 될 향후 다가올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우선 아까 우리가 이 관련된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내년 초 예상이 되고 있는 그 기간은요 25년, 즉 약 1분기 내 여기서 이 하이웍스 파록스 요게 가비아와 핑거가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요 출시 소식이 내년 초를 예상을 한다라고 이 기사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 실질적인 가비아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이 중소기업 풀, 자, 이 중소기업발 매출 확대, 이걸 통해서 실질적인 실적 개선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최근까지 우리 핑거가 주목을 받고 있었던 그 이슈죠. 바로 김재섭 또 민병덕 의원이 토큰증권 법제화 개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차일피일 좀 하루 이틀씩 좀 밀리고 있는 좀 굉장히 좀 지루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STO 관련된 테마의 좀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재료 자체가 소멸이 된 건 아니라는 점 꼭 명심을 하시고요. 향후 다가올 모멘트 이렇게 큼직하게 봤을 때 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도와드리면서 차트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이유 자체가 단연 실적이죠. 우리가 방금 보고 오셨던 이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했고 전년 동기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나오다가 자, 이때부터 이 김재섭 의원과 같이 이 STO 관련된 이쪽 테마에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관련된 모멘텀이 이렇게 나와준 건데 이 토큰 증권 개정안 요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줌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좀 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위험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11선 근처에서 오늘장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장 마무리를 해주었지만 이때 당시엔 N자 파동이 나와준 데 반해서 자, 이 두 번째 지금 현재 이 쌍봉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장에서 굉장히 긴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위험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길 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내일 오늘 이 시간의 거래에서 또 어떻게 거래가 진행이 되고 내일 장이 시작하면서 갭이
뜬 상태에서 출발하는지 아니면 갭이 좀 빠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이 계속해서 시시각각 바뀌긴 하지만 우선은 오늘장 이 종가 라인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요 라인이 좀 깨진다면 그 다음 단계인 요쪽이죠. 이게 한 21선 근처쯤 사실상 이 근처까지는 좀 열려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신다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도와드리면서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의 추천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